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급성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럴 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사고를 방치하기만 하는데 오늘의 주제, 생명을 살리는 4분 심폐소생술. 응급상황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자. 삐요 삐요 삐요. 앰뷸런스의 경보음은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도로 위의 운전자분들 양보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실 거죠? 삐요 삐요 삐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화재 진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거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나의 작은 실천 하나로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5천 만에 안전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박사 박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4분 심폐소생술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승환 씨, 네. 심폐소생술 배워본 적 있어요? 남자라면 군대에서 한 번쯤은 배워보지 않았을까? 난 안 배웠는데 군대에서. 요즘에 가르쳐요? 저도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도 가르쳤거든요. 네. 당혹스럽네요.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배웠지만 지금은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다시 배워보려고요. 네네네. 자, 안전을 약속해 덕분인지 정승환 씨가 갈수록 철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젓해 보여요. 예. 박소라 씨는 심폐소생술 해봤어요? 저는 직접 배워본 적은 없고요. 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린 고등학생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평소 아버지가 심장 질환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정지가 돼서 네. 아들이 평소 배워뒀던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렸다는 아주 그런 훈훈한 기사였는데요. 네.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만큼 심폐소생술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골든타임이란 말은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폐소생술 등으로 이 정지한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심장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 박사님, 그러려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환자의 생존율이 21.8%에 이르고요. 구급대가 도착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12.9% 정도로 10%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심정지가 나타난 후 되도록 빨리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생각만 해도 불안합니다. 안전 불감증 가족.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위험한 가족. 바람이 매서운 어느 날 아침. 더 늦으면 지각인데. 얘 왜 이렇게 하나. 예쁘고 꼼꼼하기까지 한 우등생 왕꼼꼼양. 왕꼼꼼양과는 반대. 매일 깜빡깜빡하는 나 깜빡꾼.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야, 우리 너무 늦었지? 야, 너 근데 옷이 왜 그래? 옷 한 번 화려하다. 옷? 깜빡하고 교복 위에 잠옷을 입은 나 깜빡꾼. 지각이다! 신랑이 하는 동안 학교종은 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새 마지막 수업 시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한 장 일어서. 선생님께 경례. 수업이 끝나고 서둘러 하교하려는 나 깜빡꾼과 왕꼼꼼이야. 다 했어? 그런데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묶어가지고 챙겨. 여기다. 과연 오늘 안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함께 학교를 나서려는데 나 수면 바지 안 갖고 왔다. 바지? 어. 아, 그거 그냥 내일 가져가. 안 돼. 나 그거 없으면 잘 못 잔단 말이야. 미안해. 나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조금만 기다려. 덜렁이 진짜. 5층에 있는 교실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는 나 깜빡군. 수면 바지가 어딨냐. 아이씨, 여기 있네. 잠옷바지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내려가는데 숨차다 숨차. 야, 평소에 운동 좀 하지. 그것 좀 갔다 왔다고 이렇게 헥헥거리냐? 바지 챙겼어? 챙겼어. 빨리 가자. 너 가방은? 안 돼. 나 갈 거야. 금방. 야, 너 진짜. 진짜 왜 저래. 아우. 또다시 5층까지 뛰어 올라가기를 몇 차례. 그의 몸에 깜빡깜빡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지만 서둘러 다시 내려가는데 꼼꼼히 기다리는 거 빨리 가야겠다. 그러나 나 늦었는데. 어떡하지? 결국 나 깜빡군을 찾아 나선 왕 꼼꼼냥. 깜빡아, 어떡해. 깜빡이 숨을 안 쉬어. 어떡해. 정신 차려봐, 깜빡아. 어떡해. 숨을 안 쉬어, 깜빡아. 생좀 봐봐. 깜빡아.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승환 씨. 네. 화면상에서는 정승환 씨가 쓰러지긴 했지만 네네. 만약에 네. 소라 씨가 쓰러진 상황이라면 정승환 씨는 뭐부터 할 거예요? 인공호흡부터 네? 해요. 네. 소라 씨, 쓰러져 한번 보세요. 가까이 마우스 오지 투 마우스. 마세요. 저 배웠거든요. 인공호흡. 제가 살려드릴게요. 저 밑에 쓰러져 보세요. TV를 한번 줘보세요. 정승환 씨. 네. 너무 방송을 사신 방송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랬나요? 드는데. 네, 죄송합니다. 박소라 씨는 뭐부터 할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스키니진 바지같이 꽉 네. 끼는 옷들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예. 요즘 위도 또 꽉 끼게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먼저 숨을 쉴 수 있게 옷을 벗겨주던가 아니면 넥타이 같은 걸 이렇게 풀어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네. 자, 지금 뭐 박소라 씨, 정승환 씨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사실 화면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박 박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6.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시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배운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에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자,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험한 가족. 건강했던 사람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마비. 특히 국내 심장정지 환자 발생 수는 한 해 2만 5천여 명 이상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나 깜빡군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친구 왕꼼꼼양을 비롯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 역시 응급처치를 할 줄 몰라 상태는 더욱 악화됐는데 심장정지가 나타난 경우 어떤 응급처치를 취해야 할까? 보람의 안전체험관을 찾았다. 이곳에선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의 자연재해와 인재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방법과 대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박동을 회복시켜주는 응급처치술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환자가
학생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자. 압박을 해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먼저 환자의 호흡을 확인한다. 모자 쓴 학생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하얀색 티 입으신 분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그냥 정중앙을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정중앙. 가슴 정중앙 부분에 깍지 낀 손의 바닥 부분을 올린다. 손꿈치로 눌러주는 거잖아요. 손꿈치로 눌러주기 위해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들어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때 팔꿈치를 펴 심폐소생술하는 사람의 어깨와 팔과 환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하고 한 번에 30회씩 최소 5cm 이상 깊이로 눌러준다. 이어서 한 손으로는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준다.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혀준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호흡을 불어 넣을 때는 코를 막고 입을 크게 벌려서 내 입으로 환자를 덮으면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 됩니다. 1초 천천히 불어 넣고 이마를 젖힌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2회 불어넣는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아파트 공공기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환자를 살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1번 버튼은 전원 버튼. 전원을 키시면 되고요. 3번 버튼은 전기 충격을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자동 제세동기의 전원을 켜고 나오는 음성을 듣고 따라하면 되는데 환자 몸에 땀을 닦고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가슴 옆 겨드랑이 쪽에 패드를 부착한다. 커넥터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이때 심폐소생술 가슴을 떼시면 되고요. 충전 중 이 멘트가 나올 때는 다시 심폐소생술 멈추지 않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충전이 완료되면 안내 메시지에 따라 3번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박동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제세동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심장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서 심박동을 회복시켜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 정지는 성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소아를 심폐소생술할 경우 성인과 달리 한 손만 사용해 역시 한 번에 30회씩 최소 4, 5cm 이상 깊이로 눌러준다. 영아는 압박하기 좋은 손가락 2개를 이용해 최소 3cm 이상 깊이로 눌러준다. 가슴선의 유두와 유두 가상선을 긋고 고기 바로 밑에 직 하부에다가 손가락 2개 대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근엔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일반인도 많이 늘고 있다. 저희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심장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참여하게 됐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자신 있게 도움을 누군가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가 오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인공호흡이 곤란한 경우 가슴 압박법이라도 시행하세요. 주변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심폐소생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박소연 씨,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김현욱 씨, 자동 제세동기 좀 가져오세요. 애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심폐소생술로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 저 좀 봐주세요.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수환 씨가 잘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최재영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정수환 씨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119 신고 요청, 자동 제세동기 요청해 주신 건 아주 잘하신 거고요. 네. 팔을 더 쭉 펴시고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게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누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번을 눌러야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 네, 맞습니다. 깊이는 최소 5cm 이상으로 누르셔야 되는데 정승환 씨, 네, 조금 더 세게 힘차게 잘하고 계십니다. 예. 30회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 코를 막고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평상시 호흡량대로 천천히 불어넣어 주시고 이때 저렇게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데요. 저 교수님, 그 가슴 압박, 인공호흡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이 자동 제세동기 있잖아요. 이걸 가져왔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 자동 제세동기를 켜시면 좀 켜볼까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환자 곁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나오는 음성 안내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패드를 붙일 때나 전기를 충전할 때나 가슴 압박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리듬을 분석할 때나 전기 충격을 시행할 때만 잠시만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 하면은 말이 어려우니까 사용법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네. 안내대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응급 상황은 말 그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없이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if. 간식으로 떡을 먹던 한 아이. 잠시 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험한 순간 if. 주말 오후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온 왕식 탐군. 엄마, 이모야 잠깐 갔어요. 아빠가 엄마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정말? 아빠 최고! 씻고 와. 씻고 와. 평소 주방일에 무심했던 아빠. 열심히 부엌을 뒤져보지만 아빠의 선택은 하기 쉬운 토스트. 햄도 굽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아빠, 다 됐어? 금방 돼. 조금만 더. 하지만 영 미덥지 못하다. 야, 다 됐다. 아, 맛있겠다. 빨리 줘, 빨리 줘. 됐다. 이건 빵인가 연탄인가? 아빠, 이게 뭐야. 다 탔잖아. 아, 주방일은 힘들다 힘들어. 아빠 빨리 다시 만들어줄게. 배고파.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선 왕식 탐군. 식탁에서 먹다 남은 인절미를 발견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아빠 몰래 허겁지겁 인절미를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잠깐만. 괜찮아? 정신 차려봐.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정신 차려. 왕식 탐군이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황은 아이가 먹던 떡이 아이의 기도에 걸려서 기도가 폐쇄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처치를 직접 배워보기로 했다.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에 넣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그 엄지손가락을 말아쥐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배꼽과 명치 사이 이 부분을 상복부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먹을 그곳에 위치시킨 뒤에
나머지 한 손으로는 그 주먹을 말아주게 되겠습니다. 가랑이 사이에 처치자가 직접 자신의 다리를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환자 등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의 주먹 쥔 손을 위치시킨다.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싼다. 팔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위로 밀어내기를 5번 반복한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목에 이물질이 돼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여유를 갖고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영유아의 경우는 입안에 무엇이든 넣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안에 넣을 만한 물건들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입후. 만일 아이가 급하게 떡을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빠가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은 잘 알아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 폐쇄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물 흡입에 의한 사망 사고는 90% 이상이 5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기도에 막히는 것들은 작은 물건이나 풍선, 핫도그, 콩, 포도 등이 기도를 막는 흔한 원인인데요. 애들뿐만 아니고 노인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잘 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낙지나 떡, 과일 등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응급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잠깐 이물질을 삼켜서 호흡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구분해서 대처해야 될까요? 완전 폐쇄의 경우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숨을 못 쉬니까 기침도 못하고 청색증이 오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부분 폐쇄의 경우에는 그릉거리는 소리가 나고 격하게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폐쇄의 경우에는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하셔야 되고요. 부분 폐쇄의 경우에는 잘 관찰하면서 119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갓난 아기들의 경우 복부 밀어내기로 똑같이 응급처치를 하면 되나요? 1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하지만 1세 미만의 신생아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복부 밀어내기는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서 가슴 밀어내기와 등 두드리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아이에게 하는 방법은 좀 보여주시죠. 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팔 전체에 걸친 상태에서 아이 머리가 밑으로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입과 얼굴을 손으로 잘 감싸고 손이 입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이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 등 쪽에 견갑골 사이를 손바닥 밑부분, 제가 손꿈치라고 칭하겠습니다. 손꿈치로 약간 상방으로 비스듬하게 강하게 5번 내리칩니다. 손바닥 아랫부분이요? 네. 5번을 친 후에 뒤통수와 목덜미를 잡고 아이를 반대편 다리로 돌리면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젖꼭지 사이에서 약간 밑부분을 2손가락을 이용해서 강하게 5번 눌러줍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셨죠?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아서 저 또한 뿌듯한데요. 오늘 시청자들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 퀴즈! 심폐소생술 과정을 살펴보면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데 몇 회를 실시해야 할까요? 1번 가슴 압박 10회 인공호흡 2회, 2번 가슴 압박 20회 인공호흡 2회, 3번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4번 가슴 압박 40회 인공호흡 2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 심폐소생술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 먹다가 기도가 막힌 경우 오늘 배운 복부 밀어내기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안전명언은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니를 기억해 주십시오입니다. 영국에 사는 애니라는 소녀가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고 말았었는데요.
그 후 애니의 부모님들이 심폐소생술만 했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재산을 다 써서 심폐소생술 마네킹 애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니에 담긴 사연을 기억하셔서 안전을 꼭 지켜서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응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응급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인사드리죠. 안전을 약속해!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곤닭 400인 국수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초록색 불, 그렇죠. 옷이 이게 뭐야? 자, 승환 씨, 알짝살짝. 아이고. 안 줘, 몇 번이야. 정신 차려, 몇 번. 오케이, 네.